은퇴가 다가오면 누구나 마음 한켠이 조금 무거워지죠. 평생 몸담았던 일터를 떠나고 매일 함께했던 동료들과도 자연스레 거리가 생기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쌓아온 관계들이 서서히 줄어드는 걸 느끼면 이젠 내가 혼자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괜스레 쓸쓸해지기도 해요.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할 때 많은 분들이 관계 단절이나 외로움이라는 키워드의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퇴 후에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서 받던 스트레스나 부담에서 한 발 물러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 스트레스 없이 즐기는 취미생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은퇴 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그리고 이를 통해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삶이 주는 공허함과 불안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립다, 집에만 있으니 소통이 끊겨 외롭다 같은 말을 자주 하죠. 하지만 관계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맞춰야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불필요한 모임, 내 마음과 맞지 않는 대화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였던 경험도 많잖아요. 은퇴를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건 의외로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면서도 내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 때우기용 취미가 아니라 내 마음을 채워주고 나 자신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활동들 말이죠. 그리고 이런 취미들은 은퇴 후에 무너질 수 있는 자존감 회복, 정체성 재정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65세 은퇴자 김영호 씨 이야기입니다. 김영호 씨는 직장에 있을 때 늘 동료들과의 모임 때문에 피곤했지만 은퇴 후 심리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외로움이 밀려왔고 결국 집안에만 틀어박혀 우울감을 느끼기도 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정원 가꾸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매일 식물에 물을 주고 가꾸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김 씨는 정원 가꾸기를 통해 나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찾았고 이것이 오히려 관계 스트레스 없는 삶에 큰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70세 박지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지혜 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의 모임이 줄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럽고 점점 피하게 됐어요. 대신 그녀는 혼자서 시작한 독서 모임과 온라인 글쓰기 활동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글쓰기 커뮤니티는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사회적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나에 집중하며 자기 표현과 소통을 동시에 하는 좋은 균형을 찾은 셈이죠. 세 번째는 68세 박태준 씨 사례입니다. 그는 은퇴 전 직장에서 계속된 갈등과 회식 문화에 지쳐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런 관계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혼자 하는 등산을 시작했는데 자연 속에서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이 생기면서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더불어 혼자 등산을 하면서도 가끔씩 같은 코스를 걷는 다른 등산객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적당한 사회적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 균형이 잡혔다고 하네요. 이처럼 관계 스트레스 없이 즐기는 취미생활은 은퇴 후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스스로를 돌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전문 심리 상담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적절한 취미 활동은 우울감 감소, 스트레스 완화, 자아 정체성 회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무엇보다 이런 취미들은 나와의 관계를 깊게 하고 혼자임에도 외롭지 않은 건강한 고독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취미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강요나 의무감 없이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취미란 결국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니까요. 둘째, 내 체력과 시간에 맞는 무리 없는 활동이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고립되지 않으면서도
내 페이스대로 즐길 수 있는 적당한 거리가 있는 활동이면 더욱 좋죠. 김영호 씨가 정원 가꾸기에서 만족감을 얻은 것도, 박지혜 씨가 온라인 글쓰기에서 적절한 소통을 유지한 것도 이런 원칙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관계 스트레스가 적은 취미생활이지만 완전히 사회와 단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박태준 씨가 경험한 것처럼 혼자 하면서도 가볍게 인사하거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정도의 소통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은퇴 후에도 적절한 사회적 접촉은 정신 건강에 꼭 필요하거든요. 다만 예전처럼 강압적이거나 부담스러운 인간관계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공간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도 취미를 공유하고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커뮤니티가 많아지면서 물리적 만남에 대한 부담을 덜고도 관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단, 온라인 공간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은퇴 후 취미생활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관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 그동안 몰랐던 내 안의 잠재력과 관심사를 발견하고 그것이 삶에 새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졌다는 고민이 있다면 부담 없이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하나씩 찾아보길 추천해요.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훗날 은퇴 후 삶이 기대되고 감사한 시간이 될 거예요. 관계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진짜 나만의 취미생활,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봅시다.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웃음이 피어날 테니까요. 앞서 이야기한 은퇴 후 관계 스트레스 없이 즐기는 취미생활의 중요성에 이어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다뤄볼게요.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 후 삶을 시작하는 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팁, 전문가 시각에서 본 주의사항까지 친근하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은퇴 후 취미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시작하면 금방 지치고 다시 예전처럼 관계 스트레스에 휘둘리기 쉬우니까요. 전문가들은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추천해요. 이 성취감이 꾸준한 동기부여가 되고 내면의 자신감을 키워주거든요. 예를 들어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은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자극하면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퍼즐 완성 후의 성취감이 크고 혼자서도 충분히 몰입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글쓰기는 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데 아주 좋아요. 은퇴 후 자신의 이야기를 일기로 쓰거나 온라인에 짧은 글을 올려보는 것도 사회적 관계 부담 없이 소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취미를 고를 때는 시간 투자와 비용을 잘 고려해야 해요. 은퇴 초기에는 가용 시간이 많아서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너무 과하게 투자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골프는 운동량도 많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생겨 장점이 크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고 모임 참여도 요구되는 경우가 많죠. 반면 독서나 산책, 요가 같은 취미는 비용 부담이 적고 내 페이스대로 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아요. 여기서 구체적 수치를 하나 들자면 한국의 은퇴자 대상 조사에 따르면 취미 활동에 월 평균 5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고 해요.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미는 적당한 수준의 투자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죠. 또 중요한 건 취미가 내 건강에도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체 활동이 포함된 취미는 우울증 예방과 신체 기능 유지에 효과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 하루 30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는 근골격계 건강에도 좋고 심리적 안정감도 줍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심장학회 AHA는 중장년층 이상이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는데 취미로 삼으면 무리가 없어요. 만약 신체적 제약이 있거나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명상 같은 취미도 좋아요. 이들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미 생활에서 자주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초기 목표 설정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거나 높은 목표를 세우면 실패감이 오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취미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해요. 예를 들어 악기 배우기를 시작한다면 매일 5분씩 연습하기 같은 작은 목표부터 세우는 게 좋아요. 그렇게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실력이 쌓입니다. 또 취미를 지속하기 위해 루틴화하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과 마음이 그 활동에 쉽게 적응하게 됩니다. 김영호 씨가 매일 아침 정원에 물을 주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킨 것도 이런 루틴의 좋은 예죠. 그렇다면 취미 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점은 뭘까요? 가장 큰 위험은 과몰입이에요. 즐거워서 한 활동에 너무 빠져서 생활 리듬이 깨지거나 신체 건강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혼자 하는 게임이나 온라인 활동이 너무 길어지면 눈과 목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고립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도 적절한 균형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또 취미 활동이 의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취미는 말 그대로 즐거움이어야지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돼서는 안 돼요. 만약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잠시 쉬어가고 다른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아요. 비대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부담 없이 관심사를 공유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 동호회 온라인 카페나 글쓰기 포럼, 식물 키우기 SNS 등 취미 관련 커뮤니티는 많습니다. 이런 곳에 가볍게 참여하면서 나만의 속도로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박지혜 씨가 온라인 글쓰기 모임에서 받은 피드백과 교류가 은퇴 후 우울감을 크게 줄여준 것처럼 부담 없으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온라인상에서도 무리한 참여는 피하고 자신이 편안한 정도만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요약하자면 은퇴 후 관계 스트레스 없이 취미 생활을 즐기려면 첫째,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야 하고, 둘째, 적당한 시간과 비용 투자를 하며 셋째, 건강과 심리적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작은 목표와 루틴을 만들어 꾸준히 하고, 다섯째, 과몰입과 의무감을 경계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취미 생활의 완성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에 대한 공감입니다. 은퇴 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 나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고 내 마음에 귀 기울이며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 그게 바로 진짜 행복한 은퇴 생활의 시작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